안녕하세요. 선한 로열러더쌤입니다. 2023년 4월 25일 화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다우지수 작년 말부터 해서 박스권에 갇혀 있다가 SBB 사태를 통해서 한 차례 이렇게 이탈을 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하락 N자형으로 밀린 거죠. 그런데 이게 추세하 이탈에서 하락 쪽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단기적인 이슈고 유동성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건드리고 두 번째에 바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럼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짧게 넘어가는 이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또 나오는 위기설 중 하나가 미국 부채 한도 상향 여부에 따라서 연방정부의 채무 불이행 가능성 제기된다라고 얘기 나오죠. 자, 이 이슈는요, 처음 나온 게 아니에요. 미국이 유동성, 이 코로나 사태 이후로 엄청난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이 얘기는 계속 나오는 거고요. 채무 불이행 가능성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미국은 공화당이나 백악관이나 민주당이나 서로 힘겨루기는 하지만 국익에 반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혹은 국익에 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미국이 잘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그렇게 안 할 경우에 미국은 절대 그 당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볼 때는 조금 부러운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힘겨루기 하냐고 이제 뭐 국민들이 어떻게 되던 결론적으로는 자기네들 이제 파워 게임만 하는 경향이 좀 있어서 우리뿐만 아니라 뭐 일본도 그렇고 아시아 쪽이 많이 그러죠 정치권이. 그런데 미국은 그렇지 않다. 국익에 반하는 행위로 결론 지어지지 않는다라는 거. 그러면 결국은 부채 한도 상향 여부는 해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은 체크하시면서 아 저거는 항상 얘기가 나왔던 거고 3월 말까지 1.5조 달러, 1조 5천억 달러를 증액해야 되는데 그 조건으로 해서 예산을 1,400억 정도를 이제 삭감한다라는 법안 제안했죠. 그래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히 타협은 볼 거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항상 이 지난 정권 때부터 계속 뭐 얘기 나왔던 부분이고 하니까 그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미국이 경기 침체가 심화되거나 문제가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이쪽으로는 가능성이 좀 낮아진다라고 모건 스탠리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모건 스탠리의 뭐 이코노미스트들이 인플레이션 수준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통화 정책을 지금 시행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도 뭐 시행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경기가 둔화는 되는데 둔화는 되는데 침체로 풍덩하고 빠지진 않는다. 제가 기존에도 말씀드렸죠. 팔팔 끓는 물이 있는데 여기에 발끝만 살짝 톡 담갔다가 아 뜨거 하고 빼면 괜찮아요. 그런데 다이빙을 해서 풍덩하고 빠지면은 온몸에 화상을 전신 화상을 입는다. 이런 문제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다이빙만 안 하면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모건 스탠리에서는 다이빙할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물론 성장 둔화는 당연한 거죠, 이거는. 우리가 뭐 서로 얘기 안 해도 모두가 아는 거니까요. 둔화는 되지만 침체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침체 쪽으로 들어가도 길게 장기화되기보다는 단기적으로 해소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정도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뭐 전쟁 때문에라도 에너지 그리고 식량 뭐 등등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제대로 이렇게 꺾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전쟁이 빨리 끝나야겠죠. 그래서 빅스텝 0.5%포인트 50bp 인상하는 부분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거. 이거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정도의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은 금리 인상 그렇게 세게 이제 안 하고 상반기에 일단락 된다. 아무리 많이 해봐야 6월이면은 끝난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체크하시면은 미국에서 나오는 얘기는 뭐 정리되는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죠. 뭐 테슬라가 뭐 판매량 출하량을 위해서 가격을 좀 인하해서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실적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 좀 쉬고 했었는데 테슬라 바닥권부터 다시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쉬는 것. 우리나라 2차 전지들도 그래서 쉴 타이밍이 왔는데 핑계거리 하나 만든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정말로 큰 문제가 되고 뭐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 아주 뭐 엄청난 타격을 줄 거다라고 하면은 나스닥이 이렇게 지금 12,000포인트 위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체크하시면 되고 그럼 우리나라는 왜 이러냐?
코스피는 사실 조금 억울해요. 코스피는 미국처럼 박스권에 갇혀 있는데 2,500포인트를 이제 SB 사태 이후에 돌파해냈다. 사실 우리나라는 오른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지금 키높이 맞추기 하려면은 2,000포인트 후반에서 3,000포인트는 넘어가도 이상할 게 없는 수준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동안 약했기 때문에 이제 돌파해서 출발하는 단계인데 이 단계에서 넘어가지 못하고 흘러내리는 건 좀 억울하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2550 흔들기 요 정도까지, 그러니까 어제 지수권 정도 있다가 오늘 정도에 뭐 살짝 이렇게 반등이 나오기 시작해서 2550을 다시 회복한다. 이러면은 오히려 우리나라 시장이 생각보다 강한 건데 2500 흔들기 나오는 거 요 정도는 지지력 테스트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안에 이렇게 깨져서 들어간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다시 회복됩니다. 이거는 오래 안 걸리고 다시 회복 시도 그리고 회복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 정도다. 근데 우리가 원한 건 2550 위쪽에서 여기서 흔들기 정도만 하고 또 바로 이렇게 회복되면은 더 강하게 치고 갈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나오지 않은 게 좀 아쉬운 것 뿐이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수급 동향 보면은 지금 외국인들이 코스피 주식 뭐 매도한 거 있습니까? 기관이 매도한 거 있습니까? 주식 매도로 내려온 거 아니에요. 외국인들이 단기적으로 선물을 어마어마하게 지금 때려내면서 오늘 장중에 그 13,000계약 이상 뭐 매도를 때리면서 좀 시장을 눌렀다가 오후장에 조금 회복시켜주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이제 9,000계약 정도 뭐 매도 우위로 마감을 했다. 그리고 최근 동향 보면은 풋옵션을 좀 강하게 매수하고 콜옵션을 좀 매도하면서 위쪽은 막아두고 아래쪽을 살짝 열면서 이제 강하게 치고 가기보다는 기술적 반등 이후에 이렇게 박스권이나 이렇게 뭐 치고 달리기보다는 5월 이제 만기일까지는 이제 눈치 보기 만드는 정도의 수급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은 다다음 주가 이제 만기일이죠. 그러면은 2주 정도는 좀 올라가도 내려오고 내려오면 다시 올라오고 이렇게 반복되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겠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즉 지수가 크게 달리지 못하고 2500 이탈했으면 여기 정도는 2500을 붙여주거나 회복되는 정도, 2550 넘어가면 아래로 또 찍어 누르는 정도, 요 정도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정도로 체크하시면 되고요. 오늘 핵심 중 하나가 이복형 금강정이 2차전지부터 시작해서 이 성장 섹터 이상과열에 따른 불공정 거래 혐의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엄중하게 감시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그 발언에 의해서 2차전지 관련주들이 쉬었습니다. 자, 쉬는 와중에 좀 강한 하락이 나왔는데 최근에 어차피 크게 쉬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과도하게 보시기보다는 오히려 고점 부근에서 얘기를 하지, 살짝 꺾이니까 얘기하는 게 좀 얄미울 수 있습니다. 이 발언이 얄미운 게 아니라 타이밍이 좀 얄미울 수 있다. 저 발언에 대해서는 저는 뭐 맞는 말 한 거니까. 그리고 금감원 쪽에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을 얘기하는 거니까 문제가 될 건 없는데 타이밍은 조금 야속하지 않나, 개인 투자분들이 아쉬워할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 코스닥은 900포인트 돌파한 다음에 치고 달리면 좋겠지만 이 구간에서는 조금 쉬어도 이상할 게 없다. 단 900포인트, 890포인트 요 구간 흔들기 정도로 해서 이렇게 살짝 내려왔다가 이렇게 회복되려면은 뒷받침해줘야 되는 게 바이오나 엔터 콘텐츠 뭐 이런 쪽에서 좀 뒷받침을 해줘야 된다. 2차전지는 어차피 2차전지가 이 하락이 나오면 이 조정을 주도해야 되는데 2차전지가 쉬는 걸 방어해주려면 이 섹터들이 받침을 해줘야 되고, 반도체가 받쳐주면 좋겠는데 반도체도 최근에 좀 올라온 게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 정도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엔터 콘텐츠 뭐 여기에 뭐 게임이나 이런 걸 다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콘텐츠 쪽이니까. 그리고 이제 바이오 이쪽이 좋았어야 되는데 이제 뭐 그 최근에 뭐 주가 조작 혐의해서 어제 같은 경우도 하한가 종목이 속출하고 했었는데 이런 투심 악화 쪽으로 인해서 3일까지는 괜찮았는데 이제 4일째 이렇게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거는 장중에 3% 이상 하락이 나오면서 830포인트도 뭐 이탈시켰다가 저점 대비해서 1% 이상을 아래 꼬리 달면서 올라온 모습 정도는, 그래도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이 정도는 해주는구나, 최악의 구간 정도는 벗어나려고 하는구나 정도로 보시면은 지금부터 요 오늘에서 내일 정도 사이 해가지고 저점 잡고 그리고 나서 단기 반등 정도는 나올 수 있다. 뭐 상승 추세로 돌려 세운다는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지만 단기 반등, 기술적 반등 정도는 만들 수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자, 코스닥 주식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매도가 나올 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도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2차 전지주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보유한 비중이 급격하게 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에코프로 BM, 뭐 LNF 이런 쪽에 비중을 조금 줄여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계속 매도 안 하고 들고 간다라고 하면은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우리나라 코스닥 혹은 이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비중이 너무나도 커져버린단 말이에요. 기존에는 예를 들어서 20% 정도 들고 갔다라고 하면 이 비중이 주가가 상승하면서 50%, 60%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차익 실현을 통해서 비중 조절하면서 포트폴리오를 맞추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2차 전지주는 뭐 쉬는 게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기존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뭐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엔터주는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제가 썸네일에도 올려드렸듯이 이 넷플릭스 쪽에서 우리나라에 뭐 3조 원 넘는 지원을 하겠다. 물론 그 정도 지원해도 워낙 많은 콘텐츠가 우리나라에서 제작이 되기 때문에 그럼 뭐 나눠서 들어가면은 뭐 어마어마한 뭐 금액이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한 번에 뭉뚱그려서 얘기하니까 꽤 큰 금액이 되었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좀 유심히 봐야 되는 게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가 치고 올라오는지, 오늘 같은 경우 거래대금 딱 실었는데 날짜가 좀 안 좋았어요. 장중에 금감원장이 저 발언을 하는 바람에 성장주도 이렇게 쓱 밀어내렸는데 실질적으로 스튜디오 드래곤은 올라온 게 없죠. 상승폭 다 내줬기 때문에 작년 말부터 올라왔던 거를 올해 초부터 다 내줬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다시 움직여야 되는 타이밍에 조금 오늘 아쉬운 모습을 보였는데 가능성은 보였죠. 그러면은 65,000원 전후 요 구간에서 흔들기가 나오던 아니면 아예 닿지 않은 다음에 올라가도 됩니다. 올라가서 75,000원 회복된다. 85,000원 혹은 뭐 95,000원, 10만원 정도까지 올라가는 거 어렵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이 엔터 콘텐츠 쪽에 관심 갖는 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그리고 콘텐트리 중앙 뭐 2위 업체죠. 콘텐트리 중앙 이 종목은 뭐 25,000원이 회복돼야 되는 거고 사마 네트워크스 사실 중국 쪽 관련해서 기대감을 모으면서 최근에 올라왔었는데 이제 뭐 대통령과 이제 뭐 대만 발언 쪽으로 해서 시진핑 주석이 이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죠. 그러면서 이제 한한령 쪽이 좀 강화되는 거 아니냐 우려감이 있으면서 중국 소비 관련주랑 뭐 여행주 등등 좀 내려왔는데 하마 네트워크스 잘 보시면 크게 내려오지 않았어요. 이 바닥과 중심선 사이 쪽에도 터치만 하고 올랐단 말이에요. 이 중심선 정도도. 그렇다면 사마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도 아직 강하게 받쳐주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메이스토리도 그렇고 뭐 펜엔터테인먼트도 그렇고 많은 종목들이 있죠. 이런 종목들 전체적으로 다 같이 볼 수 있다. 펜엔터 같은 경우도 5,000원 같은 경우 유지해주면 뭐 양호한 흐름이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뭐 초록백 미디어나 이런 쪽도 이제 슬슬 이제 반등 타이밍 한번 모색할 구간이 왔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엔터 콘텐츠 쪽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이제 슬슬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이제 디즈니랑도 뭐 연관이 돼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계속 이제 꾸준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엔터 콘텐츠 쪽 OTT 시장에서 K 콘텐츠만큼 지금 뜨거운 콘텐츠는 찾기 쉽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콘텐츠 제작업체들 무시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런 관련주들 스튜디오 드래곤부터 시작해서 올라오기 시작하면은 이제 특수효과 관련주들 뭐 덱스터라든지 자이언트 스텝, 뭐 위지익 스튜디오 같은 종목들 움직일 수 있고 위지익 스튜디오는 이제 무상자 1대3 무상주자 때문에 한 차례 올라왔다가 내려왔죠.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이슈가 또 하나 자체적인 이슈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체크하면서 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상 콘텐츠 쪽 이런 쪽 같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주항공 쪽도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볼만할 것 같은데 사실 이 하나에로스페이스가 방산하고 우주항공하고 뭐 자체적으로 이 그 사내에서 사업 구조를 개편하면서 먼저 많이 올라온 경향이 있죠.
이 작년 말부터 해가지고 사실 2배 이상 올라왔단 말이에요. 100% 이상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조금 쉬어도 이상할 게 없는데, 다행인 거는 많이 올라온 건 올라온 거지만 상승한 다음에 조정, 이렇게 그 기간 조정을 받았죠. 그리고 나서 추세적으로 올라온 다음에 잠깐씩 쉬는 구간을 잡고 있어요. 이번에도 11만원 넘어간 다음에 11만원 아래쪽에서 이렇게 쉬는 구간을 갖고 가는 건 좋습니다. 그러면은 시세가 끝났다고 할 수 없고, 그 우주항공 쪽도 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주도주 계열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정도. 대신 우주항공 섹터가 주력 섹터가 될 수 없는 이유는 2차 전지나 반도체나 이런 쪽처럼 시가총액이 크지 않다라는 거.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제외하면은 뭐 이제 뭐 한국항공우주나 뭐 이런 쪽인데, 이쪽은 올라와도 시가총액이 제한적이잖아요. 보시면은 이제 10조도 안 되는 규모, 이제 2배 정도 올라가야 10조가 될 텐데, 아직까지는 이제 지수에 영향을 크게 미치기에는 아직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주항공 쪽은 앞으로 더 발전해야 되는 산업이니까 시가총액을 점점 이제 키워나가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 그동안 좀 쉬었던 파이버 프로라던가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좀 쉬고 있었는데, 고점 돌파 시도만 하다가 못했던 이 구간을 오늘 강력하게 뚫어냈다라는 거, 이런 부분에서 좀 여러분들이 의미를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인텔리안테크 과거부터 이거 10,000원대부터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이 종목도 최근에 이제 강력한 조정을 받았었는데 65,000원 구간에서는 지지력 테스트 받고, 사실 가격적으로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어제 뭐 개파락 떨어지고 이 부분이 이제 좀 부담이 돼서 그런 거지, 가격적으로는 다시 또 매력적인 구간까지 내려와 있죠. 그러면은 세트레가이라던가 이런 종목들도 다 같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세트레가이는 크게 밀리지 않았으니까 4만원 회복되는지까지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되고, 뭐 AP위성이나 이런 쪽은 최근에 좀 고점 부근 대비해서는 조정을 받았죠. 그러면서 이제 또 다시 한번 이제 횡보하는 구간이라고 쳐도 22,000원 정도까지만 올라가도 섭섭하지 않은 수익률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항공 쪽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순환매 쪽을 계속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현대로템이나 LIG넥스원 같은 이런 방산주들 말씀드렸는데 멋지게 올라오고 있죠. 제가 생각한 것보다 좀 더 강하게 그리고 연속적으로 치고 올라오고 있는데, 32,000원 구간 정도는 어렵지 않고, 이 구간을 한 번에 돌파하느냐, 뭐 두 번, 세 번 걸쳐서 돌파하느냐, 이 타이밍의 차이가 있었는데 한 번에 돌파한 다음에도 양봉을 반복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구간에서 조금 쉬었다가도 이제 이상할 게 없는데, 숨고르기 한 번 정도는 할 필요성이 있죠. 그래서 뭐 쉬어도 이상할 게 없고, 신규 매수는 좀 천천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32,000원 돌파할 때 혹은 이제 29,000원 돌파할 때 정도면 모르겠는데, 지금 구간은 좀 부담이 되는 구간이다. 대신 이제 35,000원 유지되는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5,000원이 오늘처럼 잘 유지된다라고 하면은 뭐 한 3일에서 일주일 정도 지켜보신 다음에 유지되는 35,000원 구간 정도에서 다시 한번 볼 수 있고, 여기 구간에서 살포시 이렇게 쉰다라가면 32,000원 지지력 테스트 받아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추세는 32,000원 넘어가면서 위쪽 방향으로 돌려 세웠기 때문에 현대로템 뭐 이런 종목,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들 같이 볼 수 있고, LIG넥스원 같은 경우도 바닥에서 치고 올라온다, 75,000원 돌파하면서부터 의미심장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는데 85,000원까지는 올라와 있습니다. 85,000원 유지되는지 보시고 밑에 내려가면 그냥 분할로 사셔도 될 것 같아요. 워낙 뭐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이제부터 이제 다시 한번 슬금슬금 이제 방산주들, 이제 작년에 우리나라가 4대 방산 국가에 들어갔는데 베스트 이제 3까지도 뭐 노려보겠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뭐 그거는 이제 3위를 가던 4위를 가던, 과거에 방산 쪽에서 수출이 이제 원활하지 않았었는데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가 침략을 하면서 이제 이런 종목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방산주들이 강력한 시세를 좀 이제 끌어올리는 이런 계기가 됐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좀 특이 동향으로는 유니온이나 뭐 유니온 머티리얼 같은 이런 종목들이 튀어오르는데, 히토류 관련주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히토류 관련주가 왜 움직였나 싶을 텐데요. 테슬라에서 그 발표를 해버렸죠. 우리 히토류 이제 안 쓸래라고. 그래서 히토류의 이제 대체 쪽으로 해서 그 페라이트 쪽으로 이제 그 대체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유니온 머티리얼즈, 유니온 그룹에서는 이제 페라이트 마그네트를 생산하는 과정이 있고, 뭐 이즈 같은 경우가 오늘 뭐 대장으로 해서 뭐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히토류 대체할 수 있는 쪽 이런 상품들이
이제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제 무역 전쟁이나 이렇게 분쟁이 있을 때마다 얘기가 나왔었는데 오늘 이제 멋지게 이제 돌파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기존에 22,000원만 가면은 다시 밀리고 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멋지게 돌파했다. 22,000원이 유지되는지는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지가 대장이고 이제 뭐 유니온 머티리얼즈가 원래는 보통 그쪽이 대장이었는데 뭐 이지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올라왔으니까 요 중에서 누가 진짜 대장인지 한번 가려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고 현대일렉트릭이나 뭐 LX 일렉트릭 같은 이런 관련주들도 슬그머니 올라오고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보시면서 지금 구간은 기존에 좋았던 종목들을 보기보다는 먼저 올라왔다가 쉬고 있는 종목들 혹은 바닥권에서 순환매되는 종목들을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렇게 이제 방산주나 이런 쪽 말씀드린 섹터들이 좀 올라오고 있고 요즘에 먼저 조정받은 쪽으로는 이런 쪽이 있는 것 같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삼성에서 지분 인수를 하면서 너무나도 좋은 모습을 보였었는데 15만원 딱 찍고 나서 10만원까지 내려왔습니다. 30%, 33% 조정을 받았는데 10만원 흔들기 정도는 나와도 되는데 요 정도 구간부터 10만원 정도 구간부터는 슬그머니 좀 모아가도 되는 구간이 아닌가. 그리고 여기서는 기술적 반등이 나와도 그래도 짭짤하게 챙길 수 있는 구간은 아닌가 싶기는 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슬슬 모아가야 되는 게 이제 로봇 관련주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기존의 대장이었으니까 이 종목을 중심으로 보고 이제 로봇 관련주는 LG그룹 쪽에서 투자한 쪽도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로보스타라던가 이런 종목들. 로보스타 같은 경우도 이 32,000원 구간에 다 내려와 있죠. 모양이 비슷해요. 자, 로보티즈나 이런 종목도 이런 종목 로보티즈 같은 종목도 32,500원 요 구간 흔들기 나오는 정도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지선 근처에 있거나 흔들기 하거나 정도죠. 요쪽 같이 보시고 RS 오토메이션 같은 우리 로봇 관련주 하면은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 같이 보죠 보통. 그래서 14,000원에서 14,500원 요 구간 오늘 이제 터치하는데 이런 종목들 같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로봇 관련주나 이런 쪽으로 해서도 한번 볼 필요 있고 뭐 AI 관련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시는데 저는 좀 더 로봇 쪽이 그래도 안정적이지 않나 정도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먼저 조정받은 섹터들 혹은 바닥권에서 이제 턴 시키면서 올라오는 섹터들 뭐 보험사 같은 경우도 뭐 현대해상이라던가 이런 손보사 같은 경우도 이제 손익률이 증가한다면서 손해액 증가한다면서 이제 좀 어려움을 겪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다가 올해부터는 다시 한번 이제 뭐 흑자로 전환되고 좋아지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영업흑자 달성되면서 이제 좋아진다라고 하면은 이런 손보사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이제 좀 긍정적인 요소 받을 수 있다라는 정도. 그리고 실적하면은 이 현대차 그룹 따라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현대차 증권이 나왔네요. 현대차, 기아 이쪽 같은 경우는 이렇게 누누이 말씀드릴 현대차가 21만 원 이하에 있는 건 말이 안 되고 30만 원을 가도 이상할 게 전혀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19만 원 구간 이제 지지력 테스트 받은 다음에 다시 한번 반등 흐름 나오고 있다라는 거. 자, 기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아도 이거 10만 원 넘어가도 이상할 게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8만 원에서 8만 5천 원 구간 사이에서 잠깐 헤매이더니 이제 8만 5천 원 다시 한번 돌파 시도 정도는 하고 있다라는 거. 이 기아랑 뭐 현대차가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부품주들 다 움직일 수 있겠죠. 성화이텍부터 시작해서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죠. 뭐 만도나 이런 쪽 그 현대이아 같은 쪽 당연한 거고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도 수출 얘기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 중소형사 중에서 뭐 성화이텍이라든지 화신 같은 종목도 작년부터 계속 강했던 종목이죠. 성우하이텍 1순위, 그 다음 화신, 그리고 SL 같은 경우도 좋았었는데 올해 SL은 좀 후발주성이 강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바닥권에서 올라온 것처럼 보이는데 얘가 좀 늦게 올라왔고요. 작년에 올라왔던 부분을 아직까지 다 회복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SL 같은 경우가 이제 후발주 쪽으로 움직이고 있고 아진산업이라던가 뭐 종목들은 많습니다. 아진산업이라던가 이런 쪽이 조금 더 빠르게 SL보다 움직였던 모습 이런 부분 우리가 포착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작년하고 이제 순서가 좀 뒤바뀌지 않았나 이런 정도까지 체크하시면서 뭐 실적 성장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은 당연히 중장기적으로 보면서 이제 수급 들어올 때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시면 되고 먼저 조정받은 섹터, 바닥권에서 턴하는 섹터 딱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들 너무 실망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사실
포스코 퓨처엔 같은 경우는 지금도 이제 매력적인 가격권이라서 오늘 장중에도 괜찮은 구간이네 싶은데 35만원 이렇게 회복해준다라고 하면 요 사이에서 작은 박스권 혹은 요 40만원대까지 이렇게 박스권 그릴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 지금 구간에서 포스코 퓨처엔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 올라서 그러지 기간 조정 조금 받으면은 40만원 넘어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에코프로 그룹주나 뭐 양극재 관련주 그리고 그 외에 순환매 돌았던 2차전지 관련주들도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쉬는 거지. 대표적으로 에코프로 한 종목 보면은 이 종목이 82만원까지 올라왔는데 그죠? 82만원까지 올라왔죠. 그런데 이 종목이 조정을 받아서 60만원 흔들기 정도는 기본적으로 가는 거고 50만원 정도까지도 흔들어도 이상할 게 없다. 자, 60만원까지 내려오면은 30% 정도 조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흔들기 나오면은 30%대 조정이고 50만원 흔들기 정도 나오면은 이제 약 40% 조정인데 그러면은 이 원래 피보나치 수요율에 의하면은 38.2% 정도 조정까지는 그냥 우리는 주도주들은 기본적으로 열어놓고 본다 개념이죠. 그래서 50만원까지 열어놓고 보되 만약에 60만원 전후 구간에서 조정을 마무리하고 이렇게 박스권 그리다가 박스권 그리면서 이제 기간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그것 또한 에코프로가 그만큼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구간은 기술적 반등을 슬금 노려봐야 되는데 60만원을 지키면서 이렇게 잠깐 단기 반등 구간을 노릴 것이냐 아니면 50만원까지 열어놓고 기다렸다가 노릴 것이냐 이런 차이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차전지주 다시 말씀드리지만 너무 가파르게 많이 올라가지고 단기적으로 휴식을 취해야 되는 구간이니까 쉬어야 되는 거고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지 이게 시세가 완전히 끝나가지고 여기서 아예 뭐 하락 추세로 전환돼서 이제 다시 저 바닥까지 곤두박질 치느냐 이런 움직임은 아니다라는 거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다라는 정도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한 거다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체크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좀 조정받으면서 여러분들 이제 분위기가 조금 다운되셨을 수도 있는데 너무 그렇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순환 쪽으로 보시면서 그리고 추후에 조금 뭐 쉴 때는 쉬어야죠. 사람도 우리가 운동 너무 열심히 한 다음에 지쳤는데 거기서 무리해서 하면 부상 입지 않습니까? 주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슈팅이 나오고 오버슈팅이 나와서 과도하게 상승을 보이면은 주가가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이제 쉬어줘야 된다. 슈팅성 움직임을 좀 쉬어줘야 또 다시 달릴 수 있다. 사람처럼 또 운동하고 달리는 것처럼 이 주가도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하면은 여러분도 이렇게 너무 우려감만 갖지 마시고 지금과는 쉰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여러분들 주변 분들께도 저희 채널 추천 한번 부탁드리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